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으로 통해서 이미 뭐 어느 정도의 흐름,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걸 확인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생명과학과,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하고 HLB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흐름도 흐름이지만 위치상의 중심,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상승과 어느 하락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중심, 이 단기적인 중심이 벗어나거나 이탈되거나 아니면 뭐 유지한다든지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HLB와는 차이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HLB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양봉이 나오고 그쵸? 이 내용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메디포럼 제약이 HLB 제약으로 이제 사면 변경을 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 얘기지만 이제 오티어스 펀드의 이제 피해자로서에 대한 뭐 이제 얘기 그다음에 뭐 그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이제 진양권 회장에 대한 뭐 이제 인터뷰 얘기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내용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아무리 이런 내용을 해명한다라고 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하락을 해주는 게 맞고 하락하고 나서 좋은 자리가 나와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리 좋은 자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 저는 지금 제 영상을 한 2천에서 3천 분이 매일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만이라도 분명히 저는 예, 꼭 안 보신다 그래서 손실을 본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예, 저보다도 더 훌륭한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치하게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어, 재료와 기업적인 분석을 가지고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약간의 추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어떠한 뭐 조미료를 조금만 더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첨가를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분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2,000분, 3,000분 이런 분들께서는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좀 기술적인 부분, 재료적인 거는 다 알아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진회장 자체에서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뻔한 겁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 알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더 좋은 자리 우리는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는 저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순 뭐 무식하게 기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해명해도 주가는 그냥 빠질 자리는 빠지고 나중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서 올라갈 자리에서는 올라간다라는 것 이렇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수급이 당연히 강합니다. 예, 개인이 당연히 들어올 자리. 왜? 이 자리는 개인들이 들어오는 자리이고, 그쵸?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개인이 들어왔던, 그리고 개인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우에서 계속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추가 매수, 매수, 추가 매수 그렇게 많이들 얘기할 겁니다. 왜? 기술적인 위치에서 눌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타점은 아니다 하지만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재료적이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수, 매수.
아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 계산으로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저라고 아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시간에도 약간 밀려 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자리이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자리에서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횡보 모습이 보인다. 그 횡보 모습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뭐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자, 제가 이때 여기죠. 이 캔들 기준으로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이다. 어디가? 여기가. 거짓말입니까, 제가? 예, 이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 정확하게 중심에서 어떻게, 예, 반등은 아니에요. 반등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중심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심 부분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중심 부분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 밑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올리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 확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알아서 물량을 더 똑같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종목이 올린다라고 하면 이 올리려고 하는 수급과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횡보다. 근데 횡보라는 게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보를 한다, 여기요.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일봉상의 횡보가 아니라 분봉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봉에서 그러니까 자, 캔들 하나 이제 그려볼게요. 일봉상에는 이거예요. 그런데 분봉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횡보를 잡아주는 이런 위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야 그렇게 따지면 캔들 밑면이 횡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또 이런 거죠.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자 월봉으로 보면 캔들이 이렇게 하나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겠죠. 이거이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월봉상에서는 이런 흐름이지만 여기에 흐름 일봉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야지만이 매수 이후에 만약에 반등 나왔을 때 전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여기에서 지금 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가 나올지 밀릴지 뭐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 주가 흐름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모습에서는 분명히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또 안 좋은 게 뭐죠? 저항이 생기고 있다. 이 안에서의 움직임. 그래서 제가 분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봉상에서 확인을 시켜드렸던 이유도 여기에서 과연 만약에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가 밀린다든지 다시 내려왔다가 받쳐주고 올라올지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분봉상에 대한 움직임이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하락이다 상승이다라고 하면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부분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뺄 때를 보세요. 개인의 수급이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뺄 때 모습을 보면 거래량이 유지가 되려고 하는 뭐 완벽하게 유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빠지지만 제가 자꾸 횡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곤 있지만 이 지금 이 수급과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매수와 매도 이 물량을 적절하게 던져주는 그러한 뭐 세력은 아니에요.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적당히 이렇게 던져주고 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있어서 그냥 매도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이렇게 아주 일정하진 않지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뭐 일정한 건 아니에요. 일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래량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시키면서 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그건 몰라요. 올릴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횡보와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자 그러면 이것만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올리느냐 저항을 받고 빼느냐 이런 움직임을 보고 나서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주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 정말 쉽죠. 누구나 주식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좀 주식을 좀 많이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